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필립입니다. 오늘은 영어, 특히 영어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근래 좀 영어 발음 때문에 약간 좌절을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영어 발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제 인도인은 인도인들처럼, 뭐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처럼, 아니면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이제 영어 발음을 구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식 영어를 구사를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굳이 우리가 뭐 서양인들처럼 아니면 호주에 있기 때문에 호주인들처럼 영어를 사용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이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랭귀지 스쿨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자연스럽게 대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배웠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 발음이 많이 섞여서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대학교를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던 적은 없어요.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느 회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 발음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오면서부터 그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 특성상 학생들이 거의 다가 이제 호주 현지인들이에요. 이제 아시아인이 저를 포함해서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 한두 명 아시아인들은 뭐 수업 시간에 절대 질문을 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수님도 이제 백인 현지 분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이라든가 튜토리얼 시간에 이게 질문을 많이 던져요. 교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수님도 이제 현지인이고 이제 학생들도 다 현지인이다 보니까 영어도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이 현지인 학생들은 현지인들처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영어로 이제 막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이제 딱 질문을 던지면 한 5번 중에 3번은 알아들으시는데 이제 이 2번이 문제예요. 이제 5번 중에 한 번은 거의 못 알아들으실 때도 있고, 이제 한 번은 긴가민가 하시면서 다시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대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방학하기 전에 교수님이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나 아니면 앞으로 할 과제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현지인 학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중에 45분을 저 혼자 질문하고 교수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짜 저 혼자 질문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는데 교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 용어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법률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즉각 그 자리에서 외워서 이제 보고서 발음을 보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발음 때문에 교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 한국식 발음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현지 학생이 필립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뜻 같아. 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라고 교수님한테 얘기를 통역을 해준 거예요. 3명이 저는 얘기를 하고 학생은 통역을 해주고 교수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뭐 계속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 5번 중에 2번 정도,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4번 정도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이게 이제 대학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나가서도 뭐 변호사라는 직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라 정부에서 하는 그런 공무원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전문화된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 발음을 반드시 좀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한국인으로서 졸업을 해서 뭐 한국인들만 상대로 이렇게 변호사를 할 거는 아니고, 뭐 현지인들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한국식 발음보다는 어쨌든 호주 현지인들처럼 발음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 이전부터 조금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확실하게 이제 제 머리를 띵 하고 때리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발음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뭐 고쳐지겠어요. 근 10년을 이렇게 영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한번 좀 연구를 해보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뭐 단어뿐만이 아니라 문장 구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발음을 고치는 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과제가 없는 날, 이제 수업이 없는 날에는 이 영어 공부를 또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말씀을 드리지만 고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생각뿐만이 아니라 빨리 put into action, 액션을 취해야 돼요. 행동에 옮겼을 때만 나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딱 갖는 순간 바로 오늘 저녁이나 내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또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이민을 오셔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신다고 한다면 발음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약간 이제 호주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간다든가 저처럼 이제 변호사가 되면은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단어 하나 차이 때문에 뜻이 바뀔 수도 있고 법정에 가게 되면은 또 뭐 단어 하나의 뜻 때문에 아니면 발음 때문이라도 좀 이렇게 판결에 그런 영향이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일을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현지인스럽게 발음을 하는 것도 더 이득이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법률을 공부하고 법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 생각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발음이 변해가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도 유튜브로 찍어 볼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영상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